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손목 손가락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손목 손가락을 어떻게 이제 봐야 될지 매뉴얼을 조금 설명을 하고 이제 이제 강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 네, 손목 손가락. 이제 손목 손가락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손등 쪽의 힘줄을 보고요. 네, 두 번째, 손바닥 쪽에 있는 정중신경을 또 봅니다. 네, 정중신경을 봅니다. 네, 그리고 네, 세 번째, MP 관절. MP 관절. 일명 방아수지라고 하는 MP 관절을 또 보고요. 그다음에 스키무지도 좀 보게 됩니다. 네, 네 번째, 잼드 핑거라고 해서 이제 PIP 관절, 손상손가락 이 부분을 또 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DIP 관절을 좀 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손등의 힘줄을 보는 거, 네, 부터 하겠습니다. 손바닥과 손등은 어떻게 구별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말을 하는 게, 털이 있으면 손등이고요. 털이 없으면 손바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털이 있죠. 옆부분은 털이 있죠. 여기는 손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털이 있죠. 털이 있으면 손등이에요. 그다음에 털이 없죠. 여기는 손바닥입니다. 그래서 네, 손등은 여기부터, 요 측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손등이에요. 다시. 손등은 여기, 여기부터,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손등입니다. 네. 손바닥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손바닥이겠죠? 네. 네, 손등의 힘줄은 1구획, 2구획, 3구획, 4구획, 5구획, 6구획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구획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1구획, 2구획, 3구획, 4구획, 5구획, 6구획. 1구획은 네, 장무지 대전근, 단무지 신근. 예, 장무지 대전근, 단무지 신근. 일명 드케르뱅이라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염증 질환은 드케르뱅이라고 하죠. 그래서 1구획 장무지 대전근, 단무지 신근이고요. 2구획은 여기서 이렇게 조금 넘어가면 2구획이에요. 장유두수근신근, 단유두수근신근. 네, 장유두수근신근, 단유두수근신근. 그다음에 네, 3구획은 네, 이제 3, 4, 5구획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3구획은 장무지신근, 장무지신근이고요. 그다음에 4구획은 고유시신근, 총지신근. 5구획은 고유소지신근, 고유소지신근. 그다음에 6구획은 여기 척골에 이렇게 그죠? 고랑이 또 있거든요. 약간 이 고랑. 이 척골에 이렇게 고랑이 약간 있습니다. 거기 위에 이렇게 지나가는 척축수근 신근. 네. 이렇게 해당이 돼요. 네. 그럼 이제 1구획부터 6구획까지 좀 보겠습니다. 1구획은 장무제전근 단무지신근. 일명 득헤르뱅 손가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장 요 바깥쪽에 있는 게 장무지 외전근이고요. 여기 안에 좀 들어간 게 단무지 신근입니다. 그래서 이 장무지 외전근, 단무지 신근의 경상돌기 쪽에 뭔가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딸깍거리는 느낌이 들면 이제 게르뱅이라고 하죠. 네, 거기 염증 질환을. 그래서 1구에 장무지 외전근, 단무지 신근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요. 네, 여기. 손등 있으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요것도 손등이라고 했죠? 털 있으면 손등이라고 했죠?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축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장축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단축을 보고, 장축을 보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해서
장축 보면 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위부, 원위부 이렇게. 네, 단축을 보면 장무재정근과 단무지 신근 이렇게 보이게 돼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병이 있냐? 뭐 건염이 있고요. 건염, 미세한 선형의 고유코가 흐려져 있고 저희 코로 부어 있는 건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초염, 건슈스에 물이 차 있는 건초염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뭐 파열이라든지 뭐 석회 이런 것도 있는데 흔치 않아요. 거의 건염, 건초염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심근 지지띠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요거 좀 추가가 되는 내용인데요. 심근 지지띠가 요 위에 지나가요. 딱 띠를 두르고 이렇게 딱 지나갑니다. 이렇게 심근 지지띠가 이렇게 있는데 심근 지지띠면 안 보이면 정상, 안 보이면 정상. 근데 뭔가 보이고 저희 코로 부어 있거나 물이 차 있으면 그게 비정상. 네. 그래서 어떤 병이 있냐? 건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초염, 건실수에 물이 차 있는. 그다음에 심근 지지띠에 물이 차 있거나 부어 있는 네, 이 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예, 통칭해서 이제 특혜리병이라고 하죠. 보시면 예, 우측 손목 요측 부분에 통증이 있는 환자로 50대 중년 여성분이에요. 예, 주로 손 많이 쓰는 분들이 특혜리병이 많이 있죠. 손목을 쓸 때, 특히 엄지손가락을 쓸 때 통증이 있으며 핑계 스탠 테스트. 엄지손가락을 집어넣고 주먹 쥔 다음에 이렇게 척축으로 편의를 시키면 통증. 대부분 한의사분들은 많이 아파합니다. 이렇게 주먹 쥐고 나서 이렇게 척축으로 편의하면 여기가 엄청 아파요. 이게 핑계 스테인 테스트죠. 네. 핑계 테스트 양성 나왔고요. 네, 초음파 봤을 때 어떻게 나왔냐? 보시면 장축의 영상에 보면 이렇게 어때요? 특히 이 부분이 특히 이 부분이 저의 코로 부어 있고 미세한 선형의 고객과 흐려져 있고 저희 거로 부어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에 염증 소견도 보입니다. 네, 심근 지지띠에 염증 소견도 보여요. 그래서 특혜레벨. 그래서 약침은 이런 데 놓으시면 좋죠. 네. 요런 부분, 이 부분 조금 더 잘 해서 약침은 이런 부분, 뭐 심근 지지띠 염증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또는 뭐 이런 부분 또는 뭐요 표층 부분 이렇게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단축면을 봤을 때도 네, 이렇게 염증, 소견이 또 보이죠. 그래서 1구에게 병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그죠. 장무주 외전근에 문제가 있냐, 단무지 신근에 문제가 있냐,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단무지 신근에 병이 있는 건데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예, 저혈구로 부어 있고 염증 있는 부분에 타켓으로 놓기 때문에 어디 부분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1구에게 병이구나. 특히도 병이구나.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요런 거 여기 50 50대 식당 일을 하는 식당 일만 하는 분들이 되게 여자분들이 되게 특히도 또 많아요. 그래서 1구의 초음파 영상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일할 때 통증이 있었고 이학 검사했을 때 핑계스텐 테스트 양성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축 영상 보시면 네, 네, 보이죠? 네, 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다른 컷에서도 네, 이제 저의 코로 네, 부어 있고
그러니까 미세한 선형이 고객과 흐려져 있고 저혈구로 부어 있는 속에는 보입니다. 아, 염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장무지 외전근이냐 단무지근 중요치 않아요. 그냥 아 여기 부분에 염증이 있구나. 염증 있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쭉 놓으시면 돼요. 네. 약침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저혈구로 많이 부어 있는 부분 또는 힘줄의 표층 부분에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주방 요 중국집에서 일하는 분도 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또 드키르뱅이 또 많이 있습니다. 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방일을 하는 50대 남성분 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목 요축 부분에 통증이 있는 분이었고요. 핑케스테인 테스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힘줄이 쭉 보이는데 장축 영상입니다. 19액에서 장축 영상인데 힘줄의 장축 영상, 미세한 선행구의 거 그대로 있죠. 근데 특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죠? 특히 이 부분에 이렇게 저혈구로 부어 있죠. 이게 어디냐면 신근 지지티예요. 신근 지지티. 예, 여기 염증이 있다 보니까 통증도 있고 딸가락딸가락. 예, 트리거 현상도 나타나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디 부분, 이런 부분에다 약침 놓으시면 참 좋겠죠. 네. 많은 원장님들이 어, 어, 이제 브라인드로 보통 이제 약침을 놓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정확하게 놓기가 되게 힘듭니다. 원장님도 이렇게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음파 보면서 약침 놓기도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초음파 안 보고는 거의 못다. 어, 보시면 네, 힘줄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힘줄 네, 쭉 보이고 특히 어디 부분에 뭐 이제 보이실걸요, 이제? 아, 이 부분에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맞죠? 아,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물이 좀 차 있구나. 네, 이런 게 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영상에서도 지금 보시면 힘줄이 미세한 선형의 고육고층 있는데 지금 여기 물이 차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물이 참 차 있고 아 건점이 있구나. 그 다음에 신근지질 뒤에 뭔가가 염증이 있구나. 네, 이런데 그래서 아 여기 병이 있구나. 약침도 여기에 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어,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그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원장님들이 항상 이제 진료할 때 음, 미리 좀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예, 미리 조금 이제 진료할 때 미리 이렇게 좀 깔아 놓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주로 그러냐면, 어,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허리 아픈 사람이 왔습니다. 네. 허리가 아픈 사람이 왔어요. 침 맞고 나면 대부분 좋아져요. 네. 허리가 아픈 사람이 왔습니다. 삐끗해서 왔다거나, 뭐, 통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침치료 받고 나면 많이 좋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심해지는 분, 침치료 받고 나면 어떤 분들은 더 심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아니, 뭐 편안하게. 어떤 분들이 더 심해질까요? 허리를 삐끗하거나 허리가 아픈 사람인데, 네, 그렇죠. 대부분 침치료하면 대부분 뭐 물리치료, 침치료하면 많이 좋아지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아도 더 심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더 심해지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예.
일을 많이 하는 분들, 택배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예, 그렇죠. 맞아. 그렇죠. 맞습니다. 택배 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오래 앉아 있는 분들, 택배 일 하는 분들, 네, 그 다음에 굴곡을 많이 하는 분들은 더 심해져요. 네,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음, 아무런, 몰라요. 그냥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치료 받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 치료를 받더라도 많이 쓰면 더 심해져요.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통증 자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힘줄에다가 이제 침치라고 약침치를 하면 좋아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다음날 와서 어깨가 더 아파졌다. 어, 한숨 못 잤다. 너무 아팠다. 이런 분들은 원인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 일을 많이 하는 분들. 일을 많이 하는 분들. 그러면 요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이 중요한 케이스죠. 어, 봐봐요. 음, 보자고요. 네, 이런 케이스는 엄청 많으니까. 네. 5월 15일 날, 네, 특혜리뱅으로 내원한 환자고요. 왼쪽이 불편해서 오신 거죠. 네, 왼쪽에 불편해서 오셨는데, 네. 그래서 좀 저혈구로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건표면에다 시술을 했는데, 이분이 다음날 와서는, 손을 들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왔다. 네, 통증이 심해졌다. 네, 고 했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체외 진단을 찍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가 빨갛게 나왔어요. 예. 왜 그럴까요? 더 부어서 그런 거죠. 네. 왜요? 땀내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요. 어, 운동 안 했어야 돼. 운동을 안 했어야 돼. 네. 그렇죠. 운동 안 했어야죠. 예. 특히 힘줄에다가 약침을 넣거나 침을 놨을 때는 그 힘줄이 힘이 좀 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복도 잘 되고 좀 많이 좀 좋아져요. 근데 많이 쓰는 분들은 더 아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미리 이제 얘기를 할 때, 약한 상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 치료를 받고 나면 오히려 더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더 아플 수 있는데 이거는 약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보강하는 치료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예, 밑바탕에 좀 깔아두고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나중에 아픈데 약했다 이러면 안 들어요, 환자가. 네, 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좀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제 노동을 많이 하는 분들,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딱 봐서 예, 뒷바탕을 좀 깔아두셔야 돼요. 네. 이거는 약침을 잘못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약침을 맞고 나서 예, 좀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더 일을 한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요 경우도 참 너무 좋은 케이스였어요. 예. 저희 멀리서 이제 삼척에서 이제 오신 원장님인데, 예, 실습도 잘 하셨는데, 이분이, 보시면, 심근지지띠 염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 거로 부어있죠. 심근지지띠에 매우 염증이 심하세요. 이게 장축 영상입니다. 네, 장축 영상. 이게 요골이고요. 여기가 이제 주상골이 되겠죠. 주상골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상골이고. 보시면 힘줄, 이렇게 힘줄이 쭉 지나가는데 특히 어디 부분에 염증이 있냐면 심근지대 염증이 있어요. 예. 이분은 이제 손목이 아픈 적이 없었는데 처음엔 낫겠지 했는데 계속 그래서 이제 약침을 놔서 약침을 놨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N약침을 놨습니다. 아, 안 나으니까 다른 약침 놔볼까? V 약침도 놔보고 매선도 이렇게 놔봤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장님 말로는 예, 거의 뼈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놓기 시작했대요. 뼈에 바짝 붙여서. 예, 봐봐요. 이분 원장님이 뼈에 붙게 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어디에 병이 있죠? 딱 봐도 여기에 병이 있죠. 여기에 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시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원장님은 어때요? 바짝 붙여서 이렇게 이 부분에 이게 약침을 놓은 거겠죠? 네. 침과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침하고 약침은 좀 다릅니다. 네. 침하고 네, 약침은 네, 달라요. 네. 네. 침은 이렇게 해서 뚫으면서 가는 거죠. 네, 뚫으면서 가는 거죠. 뚫으면서. 그리고 유침을 시키잖아요. 뚫고 나서 유침을 시키죠. 음. 근데 약침은 뭡니까? 뚫긴 하지만 훅 지나가지만 유침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안에다가 뿌리는 개념이죠. 뿌리는 개념. 침은 꽂고 나서 유침을 하는 개념이고요. 네. 그다음에 약침은 뿌리는 개념이에요. 그 부분에. 그러면 이제 약침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정확하게 타깃이 들어가서 약침이 맞아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약침이 들어가면 약침의 효과는 전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만약에 효과를 내려면 뭐 약침을 놓고 나서 약침을 꽂은 채로 있어야 되겠지. 유침을 시켜야 돼, 유침. 근데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침하고 약침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침은 좀 깊이 놓으면 좀 효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깊이 놓으면 좀 깊이 맞으면 또 이 뭐 인대라든지 힘줄이 또 뼈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깊이 맞으면 근육뿐만 아니라 인대나 뭐 관절, 인대, 힘줄에 맞으면서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약침은 약침은 그 부분에 타겟팅해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실습하기 전에 이제 항상 얘기하죠. 이 부분에다가 약침 놓으면 몇 점이요? 100점. 네. 그다음에 요 위에다가 놔요. 요 위에다가 놓으면 80점. 옆에다가 놓으면 50점. 이 밑에다가 놓으면 뭐라 그랬어요? 빵점이라고 하죠. 빵점. 빵점. 이 약침은 그래. 음. 이제 약침은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놓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다. 고 판단해서 약침을 놓을 때를 이야기한 거고요. 제가 경혈에 대한 약침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경혈에다가 뭐 족삼리 혈자리에다가 약침을 놓았을 때 어느 깊이로 놔야 됩니까? 이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봤을 때 크레뱅이라는 걸 알고 여기에 염증과 물이 좀 차 있는 걸 알면 여기다가 약침을 놔야죠. 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 그렇죠. 이렇게 장축 영상입니다. 네, 장축 영상 보면 이 부분에 어때? 저의 코로 부어 있는 소견이 딱 보이죠? 네. 여기에 이제 약침 치료하시면 돼요. 네. 어, 1구역 병이 정말 많고요. 네. 뭐, 앞으로는 2구역, 3구역, 4구역, 여기는 병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1구역, 이제 다 있고, 2구역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요. 네.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이 상태에서 살짝 넘어가면, 네. 여기가 1구역이었어요. 장무재정근, 단무신근이었고요. 넘어가서 보게 되면 장요추수근신근, 지금 잘못 얘기했습니다. 잘못 얘기했,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예. 여기가, 네, 예, 1구의 장무재정근, 단무지신근이고요. 네. 그래서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 장육두수근신근, 단육두수근신근이 보여요. 네. 단축면 영상입니다. 단축면 영상. 단축면의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쭉 보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 뼈 쪽 튀어나온 걸 뭐라고 하냐면 리스터 결절이라고요.
리스터 결절. 리스터 결절이라고 합니다. 리스터 결절이라고 해서 2구역과 3구역이 나눠지는 그 결절이에요. 예, 요거 넘어가면 이제 3구역이 되는 거죠. 예, 요거. 뾰족 튀어나온 거 넘어가면 3구역이 됩니다. 네. 2구역이 이제 장누추 수근신근, 단누추 수근신근인데요. 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축 영상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누추 수근신근에는 이렇게 아니, 잔축면에서는 이렇게 단축 영상에서는 이렇게 솥이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고요. 장축 영상에서는 이 힘줄은 미세한 선형의 고육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층이 선형의 고육구로 층층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염증이 있는지 쉬스 물차 있는 건초염이 있는지 뭐 석회라든지 파열이 있는지 이렇게 또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리스터 결절을 넘어가면 네. 이게 뾰족 튀어나온 게 이제 리스터 결절 넘어가면 네, 3구에 그다음에 4구에 그다음에 5구획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3구획은 단무지 신근이 장무지 신근이에요. 장무지 신근. 무지 신근. 무지 쪽으로 가는 장무지 신근이에요. 네. 그다음에 4번은 고유 시지 신근과 총지 신근. 네. 그다음 5번은 고유 소지 신근. 뭐예요? 지신근이죠, 다. 장무지 신근, 고유 시지 신근, 총지 신근, 고유 소지 신근. 네, 다 지신근들인데 상구획은 요걸 위에 있고 오구획은 척골 위에 있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다 똑같은 애들. 네. 다 지신근하는 애들이니까. 뭐 3, 4, 5 그냥 3, 4, 5 구획이라고 통칭 이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보고 네, 여기 이제 장축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는지 건초염이 있는지 뭐 석회나 파열이 있는지 이렇게 또 봐요. 네.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 저혈구로 부어 있고, 그다음에 파열이 있으면 출혈이 있겠죠. 섞여 있으면 고액후로 뭔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네, 3번, 4번, 5번 고액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네, 여기에도 흔히 많이 보이는 게 시스트가 많이 보여요. 시스트, 결조종, 시스트, 물혹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네, 이 부분에 봤더니 이렇게 시스트가 있는 분이었는데요. 네, 시스트가 있는 분입니다. 뭐 시스트 같은 경우는 왜 생깁니까? 뭐 관절에서 유리가 되거나, 관절액에서 유리가 되거나, 건초에서 유리가 되거나, 뭐 이렇게 뭐 점액낭에서 뭐 유리가 돼서 이렇게 오래돼서 이렇게 좀 물이 아닌 약간 좀 찐득찐득한 젤리 같은 형태가 되는 게 이제 시스트, 물혹인데요. 물혹의 특징은 그쵸, 얇은 맛, 그다음에 내부에 부했고, 그다음에 후방에 음양이 증강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트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시스트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네. 시스트는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 외관적으로 뭔가가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보기가 흉하다. 시스트나 결절종은 크게 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뭔가가 좀 안 좋다 하고 그다음에 시스트 있는 원이부에 좀 이 신경이 눌려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경우 시스트 원이부에 좀 저림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외형적으로 너무 불편하거나 시스트 원이부 쪽으로 저림성이 나타나면 시스트를 치료를 하는데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모공약침 치료하면 많이 좋아져요. 모공약침. 네. 요 정도 크기의 시스트 같은 경우는 모공약침 한 5번, 5회 정도 약침 놓으면 이 정도는 다 없어져요. 네. 근데 대부분 문제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치료를 안 하는 거. 그냥 이거 있으면 있나 보다. 네. 아파요? 안 아픈데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 경우도 네. 17세 여왕인데 손목에 통증이 있는 분인데 상국에서 봤더니 이렇게
얇은 막에 보이고 후방에 음양이 증강이 돼 있죠. 하얗게 증강돼 있죠. 시스트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갱글리온 시스트 다 똑같은 겁니다. 네. 뭐 갱글리온은 좀 속안절, 그러니까 이 좀 말단 부분에 조그만한 물혹들을 갱글리온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팔꿈치라든지 이런 데 체관 쪽에 큰 물혹을 이제 시트라고 하는 건데 그- 그게 뭐 그냥 통칭해서 그냥 뭐 시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갱글리온이라고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네, 이런 경우. 요 정도 크기면 한 8에서 10회 정도 오공약침 쏘면 됩니다. 오공약침은 보통 이제 한 번에 0.3 정도 이렇게 나요. 0.3, 0.3 정도로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봉침 같은 경우에는 봉침 같은 경우는 0.4. 항상 공식 저는 0.4. 50은 0.3. 뭐 다른 약침들은 뭐 0.5에서 0.6 정도 이렇게 놓습니다. 한 번에 주입할 때. 그리고 이제 갱글리온 때문에 또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통증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통증 있으면 여기도 치료할 수 있죠. 또 갱글리온을 볼 때 항상 관절하고 유리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갱글리온이 있을 때, 물혹이 있을 때, 물혹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관절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다 소통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왜 관절하고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냐? 여기 안에다가 만약 약침을 넣으면 관절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관절에 유리가 돼 있는 경우는 약침 치료를 하지만 관절과 소통이 돼 있는 경우는 약침 치료를 안 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차라리 구멍을 뚫어서 짜줘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네. 질문 주셨는데 잠깐만요. 많이 쓰는 사람 질문 주셨는데 질문 안 주셨나요? 질문 주시지 않나요? 아, 네. 음, 또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또 질문 주세요. 네. 네. 네, 제가 잘못 봤네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네. 제가 이게 위험한 치료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네, 제가, 뭐 도침이라든지 좀 이렇게 조금 센 치료 위주로 안 해요. 제가 잘 안 해요. 예. 봉침 같은 경우에도 매일 전혀 안 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놓고, 약간 좀 포인트를 좀 그렇게 좀 잡고 치료를 했었습니다. 물론, 뭐, 효과도 뭐 있겠고, 뭐 그렇겠지만, 저는 뭐, 1% 2%라도 조금 위험이 있거나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이러면 저는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구역 3구역에 통증 호소하는 분이 보였는데, 보니까 이렇게 무릎이 있어요. 정말, 갱글리온이나 시스트 같은 경우는 통증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 아까 대부분 유발 안 한다고 하는 거지. 제가, 요거 중요합니다. 대부분 시스트나 갱글리온 같은 경우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데, 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갱글리온 같은 경우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서 외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저림 이런 것 때문에 발견해서 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 또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무릎 자체를 치료하면 또 좋아집니다. 대부분. 음, 그래서 시스트가 보이고요. 관절과 소통이 돼 있어요. 네. 어, 이런 경우도 네. 이게 보면 육안적으로 이렇게 혹이 뭔가 볼록 보이죠?
불편해요, 아파요 했는데 유리됐나? 봤는데 이렇게 소통이 돼 있었어요. 소통. 네, 소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침 놓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22게이지로 뚫어서 네, 이렇게 짜면 이 물이 아니고 젤리처럼 젤리가 나와요. 젤리가 투명한 젤리 같은 게 쭉 나옵니다.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무성분이고 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도가 높아져요. 더 고용에 가깝습니다. 짜게 되면 이렇게 없어져요. 네. 근데 다시 또 관절에서 유래가 되기 때문에 또 찹니다. 네. 재발도 가능하죠. 뭐 이런 실트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2, 3, 4, 5 구획에서 시스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갱글리온. 그다음에 6구획. 네, 6구획. 6구획은 요쪽이에요. 요쪽.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6구획. 아예 여기가 6구획이에요. 여기가 아예 이쪽으로 가서 6구획은 척축 수근 신근인데요. 신근건인데 고랑이 있습니다. 척골 고랑이 있어요. 해서 요거는 다른 힘줄과 달리 아탈구 탈구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아탈구, 아예 넘어가는 탈구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건형, 건초염, 뭐 석회나 파열이 있고요. 아탈구, 탈구가 있습니다. 왜냐면 고랑이 있기 때문에. 힘줄의 문제 어디가 제일 병이 많습니까? 했을 때 제일 많은 병은 드케르뱅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드케르뱅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척추수근 신근건의 문제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교차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1구획과 1구획과 2구획이 2구의 힘줄이 여기서 교차가 되거든요. 장누추수근신근, 단누추수근신근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 장우재정근, 다무신근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차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부어있고 염증이 있는 거를 크로스 섹션 신드롬이라 해서 교차증후군이라고 하죠. 예. 이게 3번, 세 번째가 많아요. 예. 제일 많은 게 압도적으로 특혜로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척추수근신근건의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교차증후군. 임상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 순으로 좀 많았습니다. 요 이제 요 병. 네. 요. 요거는 이제 아탈구 탈구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넘어가면 약간 산 위에 있으면 아탈구, 넘어가면 탈구. 손목 많이 쓰는 분들, 척추에 통증이 있는 분이고요. 이렇게 보면 물이 차 있죠, 이렇게. 단축 영상에서 이렇게 물이 차 있죠? 어, 건초염. 네. 어, 여기서도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건초염. 네. 육구획입니다. 육구획. 육구획 단면에서도 실수에 물이 차 있고 이런 데도 물이 또 보이죠. 이제 힘줄을 받고요. 네, 두 번째, 네, 손바닥 쪽에 있는 정중신경을 봅니다. 네, 정중신경. 손바닥 쪽에 있는 정중신경 보는데 이게 그 유명한 뭐냐 카팔토너 신드롬. 네, 수근관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TFCC는 TFCC는 강론에서 있습니다. 강론에 있습니다. 네, 강론. 오늘은 초음파 총론. 네, 뭐 초음파 근거있게 뭐 이렇게 그거는 TFCC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슈어 테스트는 그 TFCC의 테스트예요. 지금 제가 한 거는 힘줄, 힘줄 한 거고. 네. 뒷부분에 강론에 있습니다. 강론에 그 이제 연골 부분에 TFCC가 있어요.
그 TFCC 슈어 테스트, shock 테스트는 제가 다음에 이제 강론 시간에 좀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론. 네, 아주 기초적인. 네, 초음파 기초적인 거. 예, 손목 손가락에 초음파는 어떤 부분에 좀 돼야 되고 어떻게 영상을 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TFCC가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에요.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 되게 오히려 척추수근 신근권의 병이 더 많아요. 네. 파토너 신드롬을 보는데 우리 뭐 팔렌 테스트 하죠. 팔렌 테스트. 네, 팔렌 테스트를 하기도 하는데 팔렌 테스트라든지 네, 티넬 사인을 하는데 티넬 사인 같은 경우에서도 어, 티넬 사인 할 때도 포인트를 너무 이쪽에다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근위부 쪽으로 이렇게 티넬 사인을 해야지 더 양성 반응이 나타납니다. 네, 더 좀 근위부 쪽으로. 너무 원위부 쪽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손 이렇게 쓰면 네, 특히 이 부분에다가 좀 티넷 여기에 좀 손바닥에 있으면 여기 약간 금 있죠, 이 금. 여기 주름 있죠. 예, 주름 또는 주름 아래쪽에다가 하셔야지 티넷 사인 양성이 잘 나타나요. 네. 그래서 순간주름근일 때 팔렌 테스트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티넷 사인이라서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 저리는지를 보는데, 이 주름 보이시죠, 주름? 네, 주름 또는 주름 좀 더 아래, 근위부 이쪽에다가 해야지 더 양성 반응이 잘 나타납니다. 여기는 아무리 두드려도 잘 안 나타나요. 네, 여기는 안 나타납니다. 친해 사인 아시죠? 이렇게 두들기는 거? 네, 두들기는 거. 이제 정중신경을 보는데요. 네, 정중신경을 보는데 이제 수근골에는 뼈가 8개의 뼈가 있습니다. 8개의 뼈가 있는데,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위에 두상골, 대능형골, 소능형골, 유두골, 유구골, 이렇게 8개의 뼈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횡수근인대가 이렇게 지나가서 딱 싸고 있죠. 네. 그리고, 정중신경이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 이 횡수근인대, 인대와 힘줄 사이에 이제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여기 압박이 있는 병이 무슨 병이냐? 카파토너 신드롬, 순간증후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볼 때, 이제 아까 이학 검사는 제가 얘기했으니까 볼 때는 초음파로 볼 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냐? 어떤 포인트냐? 예. 그 항상 이제 횡수근인대의 압박이 제일 많이 유발을 하거든요. 횡수근인대의 압박이 제일 많이 유발하는데 횡수근인대가 근위부가 두껍고요. 원위부가 좀 얇아요. 그래서 근위부에 압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근골 쪽에서도 근위부 쪽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냐? 수근골에 주상골에 뾰족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주상골 결절이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삼각골 위에 뾰족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게 두상골입니다. 그래서 주상골 결절과 두상골 사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초음파로 딱 갖다 딱 대면요. 어떤 영상이 나오냐? 이거는 그 요축수근 굴근이에요. 네, 이거는 요축수근 굴근. 네, 다시 한번. 이거는 뭐라고요? 요축수근 굴근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뭐냐면 이게 횡수근인대입니다. 횡수근인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뭐 전선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뭐냐? 정중신경입니다. 메디안 너브. 네. 그 다음에 여기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뭐냐? 장무지굴근입니다. 장무지굴근.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게 뭐냐? 이게 뭐냐? 천지굴근, 심지굴근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팡팡팡 뛰는 게 뭐냐? 이게 척골동맥입니다.
그다음에 척골동맥 옆에 보면 이렇게 보이죠. 뭔가 이렇게 전선 잘라놓은 것처럼. 전선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척골신경이에요. 네, 네, 보시면 네, 그렇고요. 이 힘줄은요, 아니, 음, 신경은 좀 검습니다. 약간 검어요. 검어요. 네, 힘줄은 좀 검어요. 아니,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신경은 좀 검습니다. 검어요. 그래서 신경의 단축면을 보면 검은색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검은색에 네,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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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이렇게 검은색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하얀색이 이렇게 좀 싸고 있는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단축면에서 보면 마치 전선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게 정중신경이고요. 이게 척골신경입니다. 전선 잘라놓은 것처럼 안에 검은색 전선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단축면, 신경이 단축면 영상이고요. 근데 장축 영상 보면 검은색, 흰색, 검은색인데 검은색 선이 지나가고 그 사이에 흰색 선이 지나가는 그런 색깔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검흰, 검흰, 검흰으로 가요. 힘줄은 회색, 이 신경 바로 밑에는 힘줄이거든요. 회색, 흰색, 회색, 흰색, 회색, 흰색 이렇게 지나가고요. 맞죠? 이렇게. 요거는 힘줄인데, 회흰, 회흰, 회흰으로 지나가고, 신경은 검흰, 검흰, 검흰으로 지나가. 네. 자, 이제 신경을 보는 건 이제 봤어요. 아, 여기가 이제 주상골 결절이구나. 볼록 튀어나온 게 주상 결절이구나. 여기 튀어나온 게 두상골이구나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횡수근인대가 보이고, 신경이 보이고, 우측 수근 굵은, 그다음에 장무지 굵은 지구근들이 보인다. 라는 거 봤고, 그다음에 우리 어차피 지금 정준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니까, 네. 이 정준신경은 주상골 결절과 두상골 그 라인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예. 왜? 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 항상 횡수근인대 라인이 요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이 횡수근인대 라인이 이 라인이에요. 횡수근인대 라인이 주상골 결절과 두상골의 그 라인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손을 많이 쓰는 분들 같은 경우 어때요?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은 장무지구근이나 지구근이 부어 있겠죠. 부어면 어떻게 돼요?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죠. 그러면 이 정주신경이 제 위치보다 더 올라가죠. 예, 더 올라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행수근인대가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죠. 행수인대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렇게 됐을 텐데 이 자체가 뭐냐? 압박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수근 인대의 정상 위치가 있거든요. 정위치. 행수근 인대 정위치가 요 위치인데 행수근 인대의 정위치가 이 위치인데 압박에서 밀고 올라가서 정신이 많이 위로 올라간다면 행수근 인대도 위로 올라가겠지만 정위치에 벗어난 거기 때문에 엄청난 텐션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저림이 유발이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이런 분들은 손을 많이 쓴 날, 이런 분들은 밤에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저려서 깨요. 저려서 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포인트 어떤 포인트냐? 주상골 결절과 두상골 결절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신경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 이제 정류신경이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일자로 이렇게 쭉 보여야 되는데, 눌림이 있으면 안 돼요. 눌림이 있으면, 그 자체가 순간적이죠.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정신경이 아래에 있는지, 그다음에 정신경이 눌림이 있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신경이 예,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눌림이 있죠. 음, 단축면에서 기준선보다 위에 있고 눌려 있죠. 어, 이게 이제 정신경입니다. 네, 이게 정신경. 네. 이 경우에는 어때요? 주상구 결절과 두상구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습니다. 음, 주상구 결절, 두상구 위에 있고요. 네, 눌려죠. 이 부분이 눌려 있죠. 네. 정신경, 행솔인데 위에 있고 눌려 있죠. 이 부분이 눌려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눌려 있죠. 이 부분 휘어서 눌려 있죠.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걸려 있고요. 눌려 있고요. 순간적으로 걸렸고요. 걸렸죠? 걸려 있고 눌려 있고요. 압박됐고. 그래서 약침은 어디에다 놓으면 되냐? 뭐 이런데 대부분 이제 굵은 쪽의 문제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굵은 쪽에다가 약침을 놓습니다. 그래서 네, 무지굵은 쪽에 놓든지 아니면 지굵은 쪽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뚫고 지굵은 쪽에 놓든지 아니면 이렇게 뚫어서 무지굵은을 뚫든지 이렇게 해서 놓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이제 뭘 보냐? 네, MP 관절을 볼게요. MP 관절, MP 관절, MP 관절. 네. 이 보시면 이렇게 손금을 쭉 보시면 네, 네, 손금 보면 이렇게 보이죠? 네, 손금 이렇게 쭉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네, 손금이 쭉 보입니다. 이렇게 손금이 쭉 보이면 이 손금에 있는 관절이 MP 관절이에요. 네, 보시면 네, 이 손금 위에 있는 관절이 MP 관절입니다. 네, MP 관절. 네. 여기다가 이렇게 딱 굵은 건, 정확하게 말하면 굵은 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아까 이제 말했듯이 굵은 거는 염증 때문에, 그쵸. 염증 때문에 미고 올라간 거거든. 그래서 굵은 거에다가 약침 놓으면 염증이 사그라들면서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굵은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 힘줄이에요. 여기는 다 힘줄입니다. 힘줄이에요. 근육이 여기고요. 여긴 다 힘줄입니다. 힘줄이에요. 다 힘줄이 지나가요. 여긴 다 힘줄 부분입니다. 근육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가 근육 부분이고요. 이석태 원장님, 예, 좀 대답이 됐나요? 어, 그 원장님, 그 강론에 있어요. 원장님, 강론에 있어요. 강론에. 강론에. 예, 몇 번 치료하면 되는지 강론에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얘기했듯이 총론 시간이에요. 그냥, 어, 초음파 어디다가 많이 보는지, 이렇게 보면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를 하는 거고요. 예, 힘줄에다가 몇 번을 치료하면 되는지 요거는 강론에 있으니까, 예, 오늘 원장님들이 마음이 좀 급하신가 봐요. 마음이 좀 급하신가 봅니다. 예. TFCC, 쇼크 테스트, 시어 테스트, 힘줄병, 건초형, 건염 다 강론에 있습니다. 네. 오늘 손목 손가락을 오늘 다 하는 게 아니고 총 네번에 거쳐서 해요. 네번에. 오늘은 총론, 다음에 세 번 이제 강론 이렇게 총 네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이석태는 오늘만 강의하는 줄 알았어요? 손목 손가락?
네. 오늘만 강인 줄 아셨나요? 아, 아니죠? 예, 아유. 어. 아니, 뭐, 오늘만 강의 듣고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안 되실 거예요? 오늘만 듣고 다음 주부터는 안 들으실 거예요? 아니, 예, 알겠습니다. 네. MP 간절을 봅니다. 네, 손금. 예, 이렇게 이제 MP 간절을 쭉 보게 되면, 예, 뭐가 보이냐, 뭐, 장측번, 남성압류, 힘줄과 뭐, 활차, 뭐, 이런 게 보이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손금 위에다가 딱 이렇게 초음파를 갖다 딱 올려놓으면, 네, 뭐가 보이냐? 네, 이게 근위부입니다. 이게 원위부고요. 근위부는 체간에 가까우면 근위부고요. 원위부는 체간하고 모이면 원위부예요. 네. 요 뼈는 이제 중수골이고요. 네, 이 뼈는 중수골이고 여기가 이제 기저골이죠. 네, 기저골.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저골, 말저골 이렇게 해당이 되죠. 네, 기저골, 중저골, 말저골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 중수골과 기저골 사이가 이제 MP 관절인데 힘줄이 보입니다. 이렇게 힘줄이 쭉 보여요. 이렇게 초음파를 딱 이렇게 갖다 대면 힘줄이 쫙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장측판이 보입니다. 장측판. 네, 이렇게 해서 장측판이 보여요. 음. 이 장측판이라는 건 뭐냐면 섬유연골이에요. 네, 섬유연골. 약간 이제 인대 역할을 하는 섬유연골.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꺾이지 말고 딱 잡아주는 역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뒤로 못 가게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장측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보통 장측판은 손상이 있으면 장측판이 부으면서 뭐 어떤 병을 유발하죠. 그래서 손상이 있을 때 장측판이 뭔가가 이렇게 좀 부어 있습니다. 네. 장측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낭상 합류라고 해서 합류처가 있어요. 네, 합류처. 네. 그 다음에 여기 힘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까맣게 보이는 게 활차입니다. 활차는 안 보이면 정상. 그 수분, 신근지질 때하고 똑같아요. 안 보이면 정상, 보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 또 어떤 병이 있을 수 있냐? 음, 주로 이렇게 다치잖아요. 손상을 입게 되면, 어, 손상을 입게 되면 장측판이 붓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압력이 올라가니까 움직임에서 걸리겠죠. 여기는 활차라든지 이 관절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걸리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손상으로 인해서 장측반이 붓거나 아니면 낭상압류에 물이 차 있으면 방아쇠 주지가 유발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통증이 있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있거나 딱딱 걸리게 돼요. 네. 그리고 힘줄의 병이 있을 때 건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건증, 건이 비대가 돼 있는 건증이 있거나 아니면 건초염, 건실수에 물이 차 있는 이런 병이 있게 되면 부어지니까 걸리겠죠. 방아수가 유발이 됩니다. 또 하나, 활차. 요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여기가 활차인데 활차에 염증이 있거나 물이 차게 되면 걸려요. 걸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가끔 가다가 결조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결조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결조종이 완전 물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좀 찐득거리는 고체 성분이에요. 그래서 고체 성분처럼 찐득거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아수가 유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방아수지가 유발되는 원인은 되게 많습니다. 장측판이 부어 있거나, 낭상압류에 물이 차 있거나, 건염이 있거나, 건증이 있거나, 건초염이 있거나, 활차에 염증이 있거나, 활차에 물이 차거나, 결조종이 있으면 방아수지가 유발이 되고요. 그거마다 다 예후가 좀 달라져요. 네, 예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방아수지 몇 번에 났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되게 당황스럽죠. 네. 장측반이 부어 있는 경우는 보통 3회, 3, 4회 정도 치료하면 낫는데. 네. 그리고 낭상압류에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생긴 거는 한 1, 2주면 금방 낫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건증, 건이 비대가 돼 있는 건증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가고요. 네.
건형 같은 경우에는 급성 건형 같은 경우는 2에 3주, 만성 건형 같은 경우는 4주 죽주. 네. 활차에 비유가 되어 있으면 4주 죽주. 네. 활차에 비유가 있으면 4주 죽주. 네. 그다음에 갱글리온 있으면 보통 1에서 2회 정도에 거의 다 낫습니다. 네. 그 최유영 원장님이 이걸 물어보셨는데 최유영 원장님이 저번에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방수 씨가 있을 때 몇 번에 났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번에 맞죠? 어, 강론에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방아수지가 똑같은 방아수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초음파가 있으면 장점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 사람 몇 번에 났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어느 정도 치료하면 났는지를 알아요. 초음파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몇 번 만에 났는지, 좀 쉽게 낫는 사람인지, 잘 안 나는 사람인지, 몇 번 만에 나을지 압니다. 원장님들이 초음파를 안 하면 이런 답답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방아수지 치료했는데 몇 번 만에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아수지 했는데 정말 안 낫는 사람이 있고 되게 오래 걸린 사람 있잖아요. 되게 그런 경우 좀 답답하지 않았나요?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음, 여기 아들 치료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안 답답하셨나? 어, 저는 임상 초기 때는 되게 답답했었어요. 아, 왜 저 사람은 왜 안 나을까? 왜 안 나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초음파를 계속 하니까 이제 저 사람 딱 보면 몇 분 만에 나왔지. 그 감이 잡히더라고요. 감이 딱 잡히면 되게 정보의 우위잖아요. 정보의 우위가 있으니까 되게 이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말하는 게 힘이 실리죠. 말하는 게 힘이 실리지. 네. 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다 지금 총론 시간입니다. 총론. 네,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이렇게 건증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건이 이렇게 부어 있죠. 이렇게 건증 있는 분들은 어때요? 저의 코로 부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봐봐요. 이 미세한 선형의 고유코가 미세한 선형의 고유 쭉 있잖아요. 쭉 건증이에요. 건의 병증에는 텐디노패시 건병증에는 텐디노티스 염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염은 뭐냐? 미세한 손상으로 인해서 부어 있는 거예요. 미세 손상입니다. 미세한 파열, 미세 파열, 미세 손상. 부어 있는 거예요. 부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선형의 고있고 흐려져 있고 저의 코로 부어 있고 하는 영상이 보이고요. 건증은 뭐냐면 보통 이제 힘줄은 콜라겐 원 1형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원인은 몰라요. 뭐 원인은 뭐 다양하죠. 뭐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손상, 퇴행아, 뭐 손상, 퇴행아, 막 과사용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딱 하나의 원인은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점점 이게 건이 변화가 돼요. 콜라겐 1에서 3로 변화가 되면 어, 어떻게 되냐? 힘줄은 비대가 돼요. 비대가 되는데 얘가 비대가 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장력은 약해. 장력은 약한데 비대가 돼요. 그래서 어, 힘은 힘대로 못 쓰고 힘은 힘대로 못 받고 그 다음에 비대가 되니까 뭔가 걸려. 무거워지니까 끼이지. 그래서 건증이 발생이 되면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 현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걸리는 현상. 그리고 충돌이 생기는 트리거라든지 충돌이 야기가 되죠.
이런 경우에, 어, 활차를 끊어내는 경우도 있죠. 활차를 끊어내면 이게 확보가 되니까. 이 방법이 있겠고요. 네. 활차를 끊어내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시간을 이렇게 두고, 이제, 건염은 저희 거로 건증, 아니요. 건염은 저희 코로 부어 있고요. 건증은 미세한 선형의 고있고 그대로, 힘줄 그대로예요. 힘줄하고 영상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 힘줄과 이 힘줄의 영상이 차이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드립니다. 건염하고 건증하고 차이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보시면 요 힘줄, 정상 힘줄과 건증에 있는 힘줄이 어때요? 원래 건염은 저의 코로 미세한 선형의 고있고 흐려져 있고 저의 코로 부어 있어요. 근데 건증은 뭐냐면 미세한 선형의 고있고가 살아있고 이렇게 살아있고 비대가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차이를 내십니다. 보시면 이제 조금 알아요. 네, 이게 한 번 보시면 이게 잘 모를 수 있는데 계속 보다 보면 이 사람 건증이야 건염이구나 이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활차 이렇게 어때 저희 거로 부어줘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어때요? 이런 경우에 그 약침을 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다 약침. 음, 이런 게 이제 건염이죠. 저희 거로 부어 있잖아요. 이 부분. 이런 게 건염이죠. 이런 게 건염. 이렇게 저희 거로 부어 있는 이런 게 이제 건염이 되는 거죠. 네. 보시면 건축은 어때요? 보시면 이제 요 장측방 그대로 잘 있고요. 여기도 장측방 그대로 잘 있고, 네, 힘줄 어때? 힘줄도 잘 있고, 네, 힘줄도 잘 있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는 검은 게 딱 보이네? 여기는 없죠? 건축은 없는데, 환측에는 뭐예요? 활차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활차 쪽에 염증, 예. 이석탄장님, 방아쇠 수지 처음 치료기가 말씀이 매일 약침 놓을 때를 기준인가요? 강론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첫 주는 매일, 2주차부터는 주 3회, 그리고 2주 후에 진료를 해서 많이 좋아졌어. 엄지 쪽 보는 게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음, 제가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한 번 더 올려줄게. 제가 이 엄지 쪽 보는 거, 그때 이제 실습하면서 엄지 쪽 보는 거를 올렸었거든요. 그 제가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제가. 엄지 쪽 요렇게 해서 보면 된다고, 그, 마침 그때 실습 원장님 중에서 엄지 쪽에 이제 방수지 있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잡으면 되는지, 그 염증 있는 부분까지 다 보이는 영상이 찍었어요. 예. 동영상은 찍었는데, 요거 한번 올려드릴게요. 봐봐요. 이거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뭐, 중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검제는 이렇게 하면 되고, 네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되고, 새끼는 이렇게 하면 돼요.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굴곡이에요. 이렇게 갖다 대셔야 돼요. 예, 예, 이렇게 갖다 대는 건 안 돼. 이거는 외전이에요. 이거는 외전입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안 돼요. 예, 네. 이렇게 갖다 대셔야 돼요. 이렇게. 좀, 이해되셨죠, 원장님? 예. 이게 굴곡입니다. 예, 이게 굴곡. 그래서 굴곡권.
구곡권을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영상이 있는데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음. 어, 아까처럼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영상이 보이기, 갑자기 힘줄 사이에 뭔가 하얀 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종자골입니다. 엄지손가락에 두 개의 종자골이 있습니다. 예, 두 개의 종자골. 예. 종자골은 뭐냐면 세사모이드 보는 힘줄 안에 있는 뼈거든요. 네, 여기.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이 이제 여기를 본다, 이렇게 보다거나, 예,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뭐를 관찰하게 되냐? 뼈하고 뼈 사이에 그 종자골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방어수지 보려는데 종자골이 보이잖아요. 아, 내가 잘못 짚었구나. 네, 내가 굴곡골은 못 봤구나.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전근 쪽으로 본 거죠. 외전근 쪽을 보니까 종자골이 보이는 겁니다. 외전근 안에 있는 힘줄을 보여요. 굴곡골에는 종자골이 없거든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수골하고 기저골 사이에 힘줄 안에 뭔가 하얗게 보이는데 뭡니까? 종자골이에요. 종자골. 건증. 보시면 어, 건증은 건이 비대가 돼서 미세한 선형의 고액호가 있고요. 있고 미세한 선형의 고액호가 있고 비대가 돼 있는 게 건증. 저액호로 미세한 선형의 고액호가 없고 저액호로 부어 있는 게 건염, 키스. 네. 그다음에 뭐 골극. 예, 의 병이 또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 MP 관절에 여기에 스키무지라는 병이 또 있어요. 여기 이제 엄지손가락 척추측 부위인데 손상을 예, 척추측 부위인데 손상을 스키무지라고 한다. 스키 타다가 이렇게 예전에 야구 선수들이 스키무지 되게 많이 당했어요. 슬라이드 하면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파열. 엄지손가락 척추측 부위인데 파열. 그래서 요즘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요즘에 야구 선수들은 벙어리 장갑 껴요. 예. 안타 치고 나면 1루에서 벙어리 장갑을 낍니다. 왜냐하면 이거 엄지손가락 다치지 말라고. 슬라이드 하다가 꺾여가지고 파열 많이 돼요. 스키무지. 스키 타다가 꺾여가지고 이렇게 스키무지 잘 되거든요. 네. 보시면 이 인대가 이제 그쵸. 기저귀 중수구 사이에 이제 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대가 있는데 예, 인대가 있죠. 이렇게 인대가 있는데 이제 손상이 있으면 저혈구로 부어 있게 돼요. 비대가 저혈구로 부어 있는 스키무지. 예, 스키무지라는 병이 또 있죠. 그래서 여기 인대 손상은 스키무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PRP 관절을 보는 건데요. 네, PRP 관절. 아까는 MP 관절이고 이제 PRP 관절 보는데 이게 이제 손상 손가락에서 잼드 핑거, 손상 손가락. 항상 손가락 다치면 PIP 관절이 다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PIP 관절이 다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보면 되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PIP 관절을 보고 장측반이 부어 있는지, 낭상홍에 물이 차 있는지, 그다음에 견형골절이 있는지, 그다음에 측부인대를 또 봅니다. 이렇게 측부인대를 보면서 인대에 문제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뼈어요. 거의 두 번째 손가락이 다치죠. 네. 뭐 원장님도 뭐 임상해 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손가락이 다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 PRP 관절을 보고요. 그다음에 측부인대를 요측, 척측 이렇게 번갈아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PRP 관절이에요. 약간 DRP 관절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비슷해요. 예, 이게 뭐냐? 요건 PRP 관절입니다. MP 관절은
중수구 기저구 사이였죠. 이거는 이제 기저구 중저구 사이입니다. 장측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3년권. 그다음에 낭사압류가 있고 손상이 있으면 장측판이 저역으로 부어 있고요. 그다음에 손상이 있으면 장측판에 물이 차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되냐? 견연골절.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견연골절 이런 것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음, 손상이 있을 때. 그리고 측부인대를 봅니다. 뼈하고 뼈 사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측부인대인데요. 예, 만약에 손상이 있으면 저기로 부어 있고요. 심하면 출혈이 또 있어요. 출혈이. 출혈이 있어요. 네. 그래서 멍이 들어있죠. 이렇게 멍이 들어있어서 봤더니 장측 여기 낭사함 이 부분에 무에코 보이죠? 무에코 출혈이 있었어요. 손상. 그래서 여기 경우에 음, 네, 보시면 네, 좌측 사지 PRP 통증이 있는 분이고 79세 여한 일주일 전에 손주 보다가 꺾였다. 네, 사지 부분에 부종이 있었고요. 그래서 봤더니 낭상압류 부분에 예, 불이 차 있고요. 그다음에 장측반 여기 약간 저 있고 보이죠? 장측반 손상도 있어요. 그래서 장측반 손상도 있고 낭삼에 물차 있고 다행히 뼈에는 문제가 없죠. 뼈에는 문제가 없고 예, 이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약침 치료하면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다친 경우에 이렇게 측부인대가 네, 네, 원래는 이렇게 측부인대가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저액구로 이렇게 부어 있죠. 이렇게 저액구로 부어 있는 예, 소견을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ERP ERP 관절이 여기 마지막인데 이게 가장 유명한 이제 퇴행성 관절이에요. 퇴행성 관절.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중저골과 말저골 사이에 관절이 또 보이죠. 이렇게 해서 관절이 보이는데 퇴행성 관절 있는 사람들이 골극이 있어요. 네, 골극이 있고 네, 벌어져 있는 네, 변형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관절 있는 분들은 이렇게 육안으로도 뭔가 튀어나온 것들이 이렇게 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골극이 딱 보이죠. 네. 그래서 관절의 퇴행화, 골극 또는 변형 이런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쳤어요. 멍들고 다쳤는데 보니까 뭐 약간 뭐 무에코 속은 보이죠. 출혈. 뼈는 다행히 괜찮아요. 뼈는 다행히 괜찮고 무에코 출혈이 있죠. 아, 다행히 뼈는 괜찮고 피멍이 겉에 만든 게 아니고 예, 거의 깊숙한데도 피멍이 들어있구나라고 해서 여기다 약침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사열 같은 거 하면 좋겠죠. 네. 며칠 전에 예, 어, 김정희 원장님께서 올려주신 케이스인데 이렇게 골성 망치 손가락. 예. 원래는 요 뼈에서 튀어져 나온 거죠. 이 뼈에서. 네. 요 뼈에서 네. 요 뼈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골성 망치 손가락. DFP 관절에서 망치 손가락도 이렇게 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손상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 기부스 해야 돼요. 기부스. 예. 만약에 이거 방치하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이 손 못 펴요. 네, 이렇게 못 핍니다. 네, 이렇게 돼요. 손 펴라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네. 이거 못 잡아주면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좀 보기가 좀 그래. 손 펴라면 이렇게 펴게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네, 이렇게 못 펴니까. 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뭐 질문 있나요? 오늘은 총론. 네. 그래서 초음파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면서 어떻게 봐라. 네. 초음파 위주로만 했습니다. 초음파 위주로만 했어요. 음. 어, 다 이해되셨나요? 다 이해되셨나요? 뭐 어렵진 않죠. 뭐 이렇게 쭉 했는데 뭐 어렵진 않죠. 엄지 쪽에 CMC 관절, CMC 관절은 강론에 있는 부분인데요. 강론에 있습니다. 강론. 네. CMC 관절 강론에 있어요. 강론에. 네. 강론에서 질문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총론. 음, 총론. 네. 자세한 거 요 병은 뭐 어떻게 이런 거는 뭐 예후 이런 거는 뭐 강론에서 또 하니까요. 오늘 질환에 대한 거는 안 한 거예요. 그냥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는 질환, 그다음에 초음파를 어떻게 들이대면 되는지, 그리고 초음파 영상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초음파 위주로만 한 겁니다. 네. 혹시 뭐 또 질문이 있으면 좀 더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네, 아유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워낙 원장님들이 실습 잘하셔가지고 실습 때도 요거 많이 하잖아요. 예, 실습 때 뭐 여기 뭐 순간증후군 방아수지도 많이 하니까 워낙 또 잘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석태 원장님이 되게 정말 잘하셨어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이석태 원장님이 손가락 건증이 나면 너무 아파하시는데 안 아프게 약침 놓을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음, 하, 그 30게이지 쓰시잖아요, 원장님. 30게이지. 원장님 30게이지 쓰시죠? 그러니까 그 방법 더 없는데. 31게이지는 없는데. 31게이지가 없어요. 인슐린 주사기 말고는 없어요. 네. 방법은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은 바늘 더 얇은 걸 써야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그게 최고 얇은 거라서 더 이상 얇은 게 없는데. 34게이지가 있어요? 인슐린 주사기 말고요. 34게이지가 있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아, 3mm. 그건 인슐린 주사기급이잖아요. 3mm면 인슐린 주사기잖아요. 제가 말한 거는 한 1과 2분의 1인치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34게이지 1인치짜리 이런 게 있어요? 1인치 이런 건 없을 텐데. 있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이 휘어가지고 있기가 힘들 텐데요. 8mm도 아마, 8mm도 그거예요. 네. 그,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4mm, 8mm 이런 거 다 포인트가 뭐냐면 지방층이 포인트예요. 지방층. 그리고 원장님도 약침 놔보면 알겠지만 최소 한 1cm 막 1, 2cm 막 사이에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뭐 30게이지 8mm짜리는 제가 안 써봐가지고 그것도 이제 바늘이 있는 거예요. 바늘이 있어요? 제가 몰랐네. 저는 제가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34게이지 8mm짜리 주사기가 있다고요?
나노주사 바느질하고 있네요. 비싸네. 좀 많이 비싼데요? 좀 많이 비싼데요? 어, 6만 원이네? 좀 비싸면 좀 못 쓰는데. 예. 혀에 놓아요? 아, 이거는 좀 뭉친하게 쓰기가 좀 그런데요, 제가. 너무 비싼데? 하나에 600원이네요? 바늘이? 너무 비싼데? 네. 씻을 때는 안 합니다. 네, 씻을 때는 안 써요. 네, 씻을 때는 안 써요. 네. 네. 제가 한번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봐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한번 해보는데 잘 안 되면 저도 좀 근데 너무 휘면 너무 또 너무 가느면 너무 휘어가지고 아, 네. 그 뚫고 놓으면 돼요. 네, 뚫고 놓습니다. 뚫고 놔요. 그 실습할 때는 해드리는데 실습할 때 뭐 이렇게 원장님들 보시면 막 장식판에 막 놓기도 해요. 네. 근데 자칫 요령은 없고 그냥 힘줄까지 뚫어서 그냥 거기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식판, 예, 이렇게 뚫어서 그냥. 그렇게 많이 안 아파요. 아니, 아프긴 아프죠. 아프긴 아픈데 그렇게 많이 안 아파요. 네. 침이 아프죠, 약침.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네, 이 다다음 주에는 그 추석이라서 설날이라서 안 할 거예요. 네, 다다음 주, 예. 다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보고 한번 여건 되면 하고 여건 안 되면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